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시작입니다. 블로그 같은 거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각 나라는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냈을까? 3년 전에 올렸던 글이네요. 번원통화. 번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공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번원통화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2008년도 해서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말이 안 나오네요.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했죠.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1970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엄청나게 공급이 증가한다. 화폐 발행량을 2배나 늘렸다. 이렇게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 미국만 달러를 마구 찍어낸 것은 아니다. 일본이 엔화를 찍어냈고 유럽은 유로를 찍어냈다. 세계 각국의 통화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이 봐볼까요? 증가했죠. 한국 봐볼까요? 한국은 적게 증가한 느낌이긴 하네요. 일본은 2013년, 14년에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유럽 중앙은행 ECB는 2015년부터 발행량이 급증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정하여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많이 늘었는데요. 미국이 빨간색이니까 그렇고 일본이 단연 앞서네요. 한국은 좀 제일 낮네요. 2007년 이후 엔화 통화량이 가장 많이 늘고 원화 통화량이 가장 적게 늘었다. 엔화가 하락하고 원화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은 통화량 조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다른 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년 7월에 글을 올린 거네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시켰던 미국의 연준 자산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6월 10일 이후에 다시 줄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있군요. 지금 2008년, 2009년도에 통화량을 늘렸다가 다시 줄였죠. 이때 무슨 리먼 뭐 사태가 났거든요. 통화량 관련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2020년도에 이렇게 녹색으로 올려놨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랑 부동산 그 외에 그 실질적인 그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밑에 글 봐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가 다시 살짝 감소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연준 자산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자산이 번원 통화와 유사합니다. 미국의 M1 통화량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M1 통화량이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근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불고 있는 주식 광풍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렇게 급격한 M1 통화량의 증가가 없었는데요. 이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큰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가 가을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향후 통화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과도하게 불린 시중의 통화량에 대한 조율을 차츰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보통 통화량을 나가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금리를 인상해서 그 이자를 올려서 그거를 회수한다는 느낌이 맞는 걸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이 와서 엄청난 하락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도 그 사태와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엄청난 통화를 뭐라고 해야 되죠? 화폐를 뿌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상승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한꺼번에 올릴 건지, 차츰차츰 올릴 건지, 어느 정도의 텀을 주고 올릴 건지, 그거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하락하지 않을지, 그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그래도 실제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면 떨어지는 것은 좀 적게 떨어지겠죠. 하지만 금리가 인상을 했을 때 받쳐주는 게 없다면 엄청난 하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공급도 없어질 거고 공급하는 양도 줄고 공급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미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돈을 벌어서 계속 저축을 하고 저축하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락을 했을 때 그것을 차츰 매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지금 일부 하고 있지만 하락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락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할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가야지만은 추후에 다시 상승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들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엄청 주린이니까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을 확보해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저도 주식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요. 현재 상태에서 배당 받는 거에 대한 배당 금액이라든지 실제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는 그런 금액, 돈이 생겨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락이 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을 때 다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겪었죠. 저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